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식품 첨가물이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식품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는 데 있어 식품의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 첨가물은 크게 식품의 맛과 풍미를 높이는 향미 증진제, 단맛을 부여하는 감미료, 변색을 방지하는 표백제 등으로 나뉘는데 식품 안전에 관한 그간의 여러 사건들과 선정적 보도 등으로 인해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이에 학계와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품 첨가물은 과연 유해한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 비즈테크가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식품영양과학회는 식품학 분야와 영양학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식품 관련 학회로서 현재 1,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품 첨가물에 관련한 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식품 첨가물 산업을 한 단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이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무조건 나쁘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식품 첨가물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는데 우리나라의 식품 첨가물 안전성 관리는 국제적 수준이라고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느슨하다. 이런 이제 막연하게 우리나라는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 종류 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나라보다 적습니다. 또한 김정원 교수는 학계 및 기업 등에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라든지 실제로 식품과학을 전공하신 분 혹은 영양을 전공하신 분들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거나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인위적으로 식품에다 넣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식중독 세균이나 잔류농약, 환경 호르몬 이런 것처럼 오염된 물질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저도 이제 많이 추적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실시해 봤는데 대중매체 영향이 굉장히 큰 거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정보는 이만큼 쏟아지고 과학적으로 기반한 올바른 정보는 여기 가려져 있고 그래서 이만큼 그런 정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이러한 논란도 생기지 않을 것인데 굳이 식품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금방 변질이 되거나요. 금방 상하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상관없이 활성산소가 생겨서 그거를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품을 가공, 저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조금씩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설탕, 소금, 식초 다 식품 첨가물이고요. 가능하면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시클로덱스트린이라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고 갔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시클로덱스트린은 사실 나라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정말 그 내용에 유해 식품 첨가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하지만 거의 천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품 첨가물인데
그게 유해 첨가물이라고 치면 그게 들어간 모든 식품은 일명 불량, 불법이 돼서 그런 오해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Now, in the case of cyclodextrins, it can be for any use in food because they are all the safety studies have been done and they are completely safe. But for other food additives, such for example for an intense sweetener, you have specific uses and certain maximum levels of use that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So you cannot go too high in concentration or put it in every beverage. 시클로덱스트린은 전분의 효소를 첨가해서 만든 올리고당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천연 첨가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린이 홍삼 첨가물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잘못된 정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Cyclodextrin were actually found over 100 years ago in nature. But the structure has been evaluated much later. Very recently, especially with the smallest donut called alpha-cyclodextrin, we found new applications that you can use this molecule also as an emulsifier to create oil and water emulsion like mayonnaise, sauces, cake icings, or use as a whipping agent to create fat-free mousses or as an egg replacer. 산업체도 우리는 잘하는데 소비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는 소비자도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첨가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종류나 쓰임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시기다. 그래서 조금 더 자꾸 소비자와 소통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좀 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식품 첨가물, 이제는 정확히 알고 제대로 먹자. 정부와 학계의 철저한 검증, 그리고 관련 업계의 올바른 사용과 소비자와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야말로 바른 먹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닐까.